안구건조와 노안, 눈곱이 끼고 눈물이 흘린다. 눈곱, 또 눈물 흘림. 눈물 흘림은 이제 연세든 분들의 대표적인 증상의 하나가 눈물 흘림증입니다. 저는 고질적 눈질환 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하는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구 건조하게 되면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 있고 눈이 쑤시고 아프고 사안이라고 해서 모래 같은 것이 눈에 막 있어서 막 이물감이 있고 따갑고 아프고 열나기도 하고 사안이 이제 모아지면 결석이 됩니다. 사안은 이제 모래사자 같은 거 눈에 막 뭐 이렇게 모래 같은 것이 막 있는 느낌, 그것이 이제 모이면 이제 결석. 또 안구 건조가 심하면 건성 결막염, 또 건성 각막염, 각막이나 결막에 건조로 인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 눈은 막 건조하면 한 번씩 눈물을 팍 쏟아낸다. 그래서 눈물이 잘잘 흐르게 됩니다. 눈물이 많아서 눈물이 흘러서 안과를 가면 안구 건조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내 눈이 건조한 게 아니라 눈물이 많이 흐르는데 무슨 건조야. 눈물이 이렇게 눈물 여기서 분비돼서 이렇게 해서 코로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눈물이 여기서 고여 있거나 또 눈곱이 자꾸 껴 있거나 눈물이 흘러요. 그러면 눈물이 흐르는 게 눈물길이 막혀서 밖으로 흐르는 건지, 안구 건조가 심해서 내 몸에서 대뇌에서 한 번씩 눈물을 건조한 걸 치료하기 위해서 한 번씩 쏟아내는 건지. 또 연세든 분들 특징은 아침에 일어나면 눈물이 끼고 눈곱이 낀다. 날이 추우면 더 눈물이 난다. 추우면 왜 눈물이 더 날까요? 추우면 바람 불거나 추우면 눈물이 나요. 왜 그런가요? 바람 불는 거하고 추운 거, 젊은 사람들은 바람 분다고 눈물 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춥다고 눈물 나지 않잖아요. 근데 40대 이후 나이가 먹어가면 왜 추우면 눈물이 나겠습니까? 눈물샘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서 이 눈물 구멍 요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비루관이라고 그럽니다. 비루. 코와 눈물이 이 코와 이렇게 눈은 통해 있습니다. 구멍이. 그래서 비염을 자주 앓는 분들은 결막염을, 눈에 염증을 자주 앓을 수 있어요. 구멍이 통해 있으니까. 농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요. 그러면 눈도 가려워요. 알레르기로 코가 불편하면 눈도 알레르기 결막염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구멍이 통해 있으니까.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해서 코로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추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육이 수축하면 혈관도 수축하고 구멍도 좁아지고, 추우면 좁아집니다. 추우면 뭐든지 움츠러들고 좁아들게 되고, 그래서 바르르 떨게 추워. 그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스스로 운동하는 겁니다. 그냥 피부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땅구멍을 꽉 조이는 거, 그것을 이렇게 솜털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딱 추우니까 여기가 좁아집니다. 구멍이 좁아지면 눈물이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구멍이 좁아져 버렸으니까, 눈물샘 구멍이 좁아져 버렸으니까 흡수가 안 되고 밖으로 잘잘 흐르는 겁니다. 아침에 밥 먹을 때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또 추울 때 밖에만 나가면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 추워서 좁아져서 눈물이, 일단은 눈물 양도 적습니다. 추우면 왜 적습니까? 혈관이 수축했습니다. 추우니까 근육이 수축하고, 근육이 수축하니까 혈관도 수축하고, 혈관이 수축하니까 혈액도 적게 가고, 혈액이 적게 가니까 혈액 속의 70%가 물인데 물도 적게 가니까 눈도 뻑뻑합니다. 눈도 뻑뻑하고 힘든데, 눈이 너무 뻑뻑하니까 머리에서 한 번씩 물을 확 품어냅니다. 그러면 한 번씩 물이 확 품어 나오면서 이쪽에 나서 흡수가 안 되고 자르르 흐르게 됩니다. 또 연세가 들면 노폐물이 자주 낍니다. 눈곱은
외부의 먼지, 균, 바이러스, 뭐 미세먼지, 뭐 잡티, 뭐 이런 뭐 굉장히 먼지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눈에 가서 각막이나 결막에 쌓이면서 눈물에 씻혀지면서 그것들이 이 안쪽에 이 자고 나면 눈곱이 쌓이는 먼지가 많은 자는 아침에 눈곱이 많습니다. 외부적인 먼지, 미세먼지. 이 먼지가 눈에 각막 결막에 쌓였는데 눈물로 씻어내도 밖으로 다 흐르지 않고 안쪽으로 모여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눈곱이 껴있는 경우.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눈 자체에 찌꺼기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생기는 거. 나이가 먹으면 자꾸 뭐가 생기냐면 동맥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고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되는데 동맥을 통한 산소 영양분도 적게 갑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혈액도 적게 가고 또 적게 간 상태에서 노폐물도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 노폐물이 눈 안의 노폐물이 여기 눈 주변에 수많은 혈관의 노폐물들이 눈가에 쌓이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물기가 있는 눈곱, 그것은 노폐물이 쌓인 눈곱. 그것이 좀 오래가면 딱딱한 눈곱이 낍니다. 이제 무른 눈곱이 아니라 딱딱한 눈곱. 여기서 막 이 먼지들이 쌓여서 또는 내 안에 눈에 내부에서 올라오는 눈곱. 근데 염증성으로 인한 눈곱은 점액성 눈곱, 끈적끈적하면서 가렵고 충혈되고 아픈 눈곱은 결막염이라든가 염증을 동반하는 눈곱은 염증의 4대 특징이 있습니다. 눈곱, 노랗게 점액 끈적끈적한 눈곱, 가렵고 아프고 쑤시는 거, 가렵고 아프고 쑤시고 붓는 거. 부어요, 쑤시고 아파요, 열나요. 염증은 당연히 열이 납니다. 왜냐하면 염증자가 불화자가 2개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가 뜨거워요, 그러면 그것이 다음에 염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부위가 뜨거운 겁니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뜨거운 건데 뜨거운 음식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매운 거, 홍삼 좋대, 인삼 좋대, 녹용 좋대, 흑염소 좋대, 뜨거운 거, 닭. 우리가 뜨겁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을 염증성 질환에 먹으면 염증에 더 키우는 겁니다. 원장님, 여기 염증 결막염이 있는데 오늘 닭도리탕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되나요? 닭은 뜨거운 성질입니까? 우리가 차가운 성질로 알고 있습니까? 닭은 뜨거운 성질입니다. 날아다니는 겁니다. 막 움직이고 가만히 안 있고 팍팍 움직이고 날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물에 사는 오리는 차갑겠습니까? 뜨겁겠습니까? 오리는 차가운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기 전에 그 음식이 그 고기가 찬 성질인지 뜨거운 성질인지는 알고 먹어야 됩니다. 돼지가 찬 성질입니까? 더운 성질입니까? 돼지 가운데 흑돼지가 더 차겠습니까? 일반 그냥 돼지가 더 차겠습니까? 돼지는 차가운 성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곤장이나 이런 거 막 받아가지고 막 뭐 이렇게 엉덩이에다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으면 된장을 떠올려서 묻히거나 돼지 같은 이 삼겹살 이런 걸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열독을 빼낸다 그랬습니다. 된장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삼겹살은 충분히 열독을 빼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차가운 성질입니다. 차가운 거. 치자 우리 치자 파스로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차가운 성질. 그래서 막 붓고 열나요, 뭐 삐어가지고 막 시퍼렇게 부어오르고 멍들어서 막 다리가 부어올라요, 막 삔 데가 막 부어올라요. 그럴 때 치자 파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난다는 얘기는 건조증 날 때도 나고 눈물이 구멍이 막혔을 때도 나고 또 노안으로 인해서 이 기능이 약해졌을 때 또 노폐물이 많이 꼈을 때 눈물구멍 하수도가 막히듯이 눈물구멍이 많이 막혔을 때 그럴 때 병원에서 해주는 게 뭐냐면 눈물구멍을 뚫는 겁니다. 뚫으면 안 막히겠습니까? 원인 치료가 아니라 하수도 노화로 인해서 찌꺼기가 자꾸 끼고
또 이 구멍이 기능이 약해져서 연세가 든다는 얘기는 구멍이 약해지는 겁니다. 눈물 구멍이 좁아지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조금만 추우면 젊은 사람들은 근육이 탄력이 있습니다. 탄력이 없으니까 자꾸 좁아집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도 안 되면 구멍에다가 이제 관을 넣습니다. 관. 우리가 이제 하수도가 막히면 뚫어도 안 되면 이 관을 넣듯이 여기 스탠드, 심장에 스탠드 주입하듯이 근본적으로 뚫고 관을 넣고 그런 거보다는 이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눈물이 흐르지? 왜? 우리가 하품을 크게 하게 되면 눈물샘이 짜지면 눈물이 쭈르르 흐릅니다. 하품을 크게, 나도 모르게 젊은 사람도 하품을 크게 하게 되면 눈물샘이 짜지면 눈물이 쭈르르 흐릅니다. 연세가 들면서 눈물이 자꾸 나고 눈곱이 끼고 그럴 때 여기 혈관 부위를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따뜻하게. 어떻게 따뜻하게 하겠습니까? 눈을 감고 자주 자기 따뜻한 손으로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거 하나. 두 번째,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진 부위로 여기 정명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눈가 안쪽에서 한 0.5cm 위 정도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온도가 지금 34도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34도라고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손 따뜻한 손에 합치면 35도, 36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니까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혈관이 수축하겠습니까? 혈관이 늘어나겠습니까? 눈물 구멍이 좁아지겠습니까? 더 늘어나겠습니까? 막 비비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손으로 대주는 것만으로도 1+1, 여기 +1의 효과를 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눈물 구멍이 늘어나고, 눈물 구멍이 늘어나면 눈물이 밖으로 새 나오던 것이 눈물 구멍 통해서 코로 흡수가 잘 됩니다. 막 비벼서 멍 시퍼렇게 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여기서 눈물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지. 그 다음에 연세가 들면 말봄샘에서 기름샘이 잘 나오지도 않고 기름도 적게 나오고 잘 뭉치지. 자주 말봄샘. 안구건조 때문에 병원 가면 무슨 치료를 하는 줄 압니까? 말봄샘에 구멍 레이저가 기름떡이 진 걸 레이저로 그걸 녹이거나 말봄샘 치료를 합니다. 수분 공급은 인공 눈물로 할 수 있지만 말봄샘에 떡이 진 거, 피지선에 여드름처럼 그걸 떡이 진 것은 레이저로 그럼 시원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치료가 많이 되지 않겠죠. 왜냐면 기름샘은 계속 분비되는 건데 그때 계속 뭐 레이저로 어떻게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주 집에서 라면 따뜻한 찜질, 밖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눈가는 이렇게 욕심내서 비비지 마세요. 비비지 말고 그냥 고개만 숙여주거나 근무하다가 핸드폰 하거나 이렇게 인터넷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뛰면 환해집니다. 이거 좀 어둠이 있다가 뛰면 확 이렇게 어둠이 확, 이 밝음이 확 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혈자리 이름이 정명입니다. 정은 눈동자 정자, 명은 밝은 명자. 눈동자를 맑게 하는 혈자리. 그러면서 눈물이 흡수되는 혈자리. 자주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